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01번째 이야기. 이름이 알려지기 싫어 숨었는데 어찌 부귀를 탐하겠습니까? 노수를 건너온 공명은 진지를 세우고 군사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한편 3번씩이나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맹획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군사를 일으킬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군사는 공명이 살려주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군사는 새로 뽑으면 된다. 새로 뽑는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금은과 보물을 들려 남만의 여러 고을에 보내 군사를 모으게 하여라. 공명, 이번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방패와 칼을 쓰는 군사를 비롯해 여러 고을에서 장정들이 몰려드니 그 수가 금세 수만에 이르렀습니다. 맹획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은 곧 공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만병들이 모이는 것은 바라던 바다. 그들에게 우리의 용맹을 보여주리라. 공명은 작은 수레에 올라 수백여 명의 군사만 거느리고 맹획의 군서도 살필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앞에 서희아가 나타났습니다. 서희아를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띄웠는데 이상하게도 뗏목은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기를 불러 물어보았으나 여기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희아 상류에 있는 산에는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굵은 것은 두어 아름이나 된다고 하니 대나무를 베어와 다리를 놓으면 군마가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만의 군사에게 영을 내려 대나무를 베어와 강에 다리를 놓게 하라. 군사들은 수십만 그루의 대나무를 베어 물살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강에 남아있던 군사들이 대나무를 건져 이으니 훌륭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강 건너 북쪽 언덕에 한 줄로 진지를 세우도록 하라. 강을 해자로 삼고 대나무 다리를 진문으로 삼으며 흙으로 성벽을 쌓도록 하라. 이쪽 편에도 남쪽으로 진지를 3군데 세워 대나무 다리와 통하게 하라. 진지가 완성되자 공명은 남쪽 진지에 머물렀습니다. 맹획은 3번씩이나 사로잡혔던 치욕을 씻어버리기 위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1만을 선봉으로 내세운 맹획은 그들을 휘몰아 공명의 진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맹획이 군사를 끌고 왔다고? 진지 가까운 곳까지 왔습니다. 나가서 한번 봐야겠구나. 공명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가 진지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맹획은 물소등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군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공명은 맹획과 맞서지 않고 진지로 돌아와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전군은 각 진지의 문을 굳게 닫은 뒤 지키고 싸움에 응하지 말라. 조자룡만 흔쾌히 대답했지만 다른 장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충나라군이 문을 굳게 닫은 채 싸움에 응하지 않자 만병들은 벌거벗은 알몸으로 진지 앞에 다가와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돋우었습니다. 장수들은 만병들의 욕설을 듣자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힘껏 싸워 저놈들의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굳게 지키며 저들의 기세가 꺾이기를 며칠 동안만 기다리시오. 그때 묘한 계책을 써서 저들을 무너뜨릴 것이오. 며칠이 지나자 만병들의 기세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공명은 조자룡과 위원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고 어디론가로 떠나게 한 뒤 왕평과 마다에게도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곳의 진지를 버리고 강 건너 북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내가 물러나면 마 장군은 대나무 다리를 끊어 하류로 옮기도록 하라. 거기서 조 장군과 위 장군을 건너게 한 후 강을 건너와 호응토록 하라. 예, 내가 군사를 물린 뒤에도 그대는 진지 안에 횃불을 밝히고 등불을 켜두도록 하라. 군사를 물린 걸 맹획이 알고 뒤쪽 거든 뒤를 끊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공명은 관색에게 수레를 호위하게 하며 군사를 물렸습니다. 다음날 맹획이 군사를 이끌어 총나라군의 진지를 급습했지만 넓은 진지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군량과 마초를 실은 수레 수백 대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오나라나 위나라가 침범한 게 틀림없다. 등불을 밝혀 우리를 속이고 수레만 버리고 달아난 것이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 쳐부숴야 할 것이다. 맹획이 서희아에 이르니 북쪽 언덕 위에 총나라군의 깃발이 수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우리가 뒤쫓아올 것을 두려워해 북쪽 언덕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틀림없다. 이틀 안에 물러날 것이다.
돌아가지 않고 강변에 머물겠다. 군사들을 산 위로 보내 대나무를 베어 오도록 하라. 만병들은 대나무를 베어와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사방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맹획은 일가부치와 거느렸던 장정들을 이끌고 본진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맹획은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조자룡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획이 산속으로 들어가 겨우 조자룡을 따돌려 버리자 이번에는 마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쪽 북쪽 서쪽에서 동시에 불길이 일자 맹획은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곳에는 공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갈량 인호,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맹획과 군사들은 공명의 바로 앞에서 모조리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명은 사로잡힌 만병과 장수들을 달래 항복시킨 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맹호를 끌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를 죽이지 않고 목숨을 보전케 할 것이니 돌아가 형을 달래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후에는 맹획이 공명 앞에 끌려왔습니다. 너는 네 번째로 나에게 사로잡혔다. 그러고도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이번에도 당신의 속임수에 빠졌으니 한스러워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소이다. 나는 이제까지 너를 4번이나 사로잡았으나 예로 대접해왔다. 그런데 너는 어찌 나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냐? 나는 비록 변방에 사는 사람이나 승상처럼 속임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속임수에 항복할 수 있겠소?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면 또 한 번 나와 겨루겠느냐? 만약 승상께서 나를 다시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겠소.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있는 재물과 땅을 바치고 다시는 모반을 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 너를 놓아주겠다. 다음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맹획은 총나라군과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총나라군이 무더위에 지친 것을 기다릴 겸 타사대왕이 있는 동룡동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타사대왕은 맹획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동으로 들어오는 길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동북쪽 길은 평평하며 땅이 굽고 물이 많아 사람과 말이 다니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서북쪽의 길은 좁은 데다 위험할 뿐 아니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도끼가 거치는 시각에만 드나들 수 있으며 그곳의 물은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서북쪽 길에는 샘이 4군데나 있지만 강력한 독을 지닌 독샘이었습니다. 첫 번째 샘은 아천이라고 하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나 그 물을 마시면 말을 하지 못하다 열흘을 넘기지 못해 죽고 맙니다. 두 번째는 멸천으로 이 물은 뜨거워서 사람이 몸을 담그면 살갗이 문드러져 뼈를 드러내며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흑천으로 물은 맑으나 살아있는 것의 몸에 닿기만 하면 손발이 검게 변해 죽고 맙니다. 마지막은 유천으로 그 물은 얼음같이 차가운데 사람이 마시기만 하면 목구멍에서부터 더운 기운이 없어지고 온몸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죽고 맙니다. 동북쪽 길을 막아 놓겠습니다.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서북쪽의 길로 올 테고 더운 날 샘을 보면 병사들이 물을 마실 터이니 앉아서도 총나라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맹획은 군사들을 시켜 돌과 통나무를 쌓아 동북쪽으로 난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무렵 공명은 맹획이 공격해 오지 않자 그를 찾아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뒤를 추격하였습니다. 동룡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땅치 않으니 어찌 하면 좋겠나? 제가 전에 동룡동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왕평 장군,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항복한 만병을 길잡이로 삼아 서북쪽의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 보시오. 길을 찾으러 갔던 왕평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요? 길을 찾고 샘도 찾았으나 샘의 물을 마신 병사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공명은 직접 그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주위에 짐승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독이 든 샘임에 틀림없소. 공명이 샘 주위를 둘러보니 낡은 사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당 안에는 돌로 만든 장굴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복파장군, 마원의 비석이군. 마원이라면 지난날 이곳 만방을 평정하신 분이 아닙니까? 공명은 장굴의 동상에 절을 올리고 나서 조용히 빌었습니다. 저는 선제의 이르심과 후주의 어진 뜻을 받들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만방을 평정하고 오나라와 위나라를 쳐 한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데다 독이 있는 물을 마셔 괴로워하니 신령한 힘을 내리셔 군사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당을 나서자 은은한 기품이 풍기는 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명은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의 높으신 이름은 어떻게 되시옵니까? 대국 승상의 높으신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 보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내가 승상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승상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려움을 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떤 방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서쪽으로 몇 리를 가면 나오는 골짜기에 만안개라는 개울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만안 은자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암자 뒤에 안락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어떤 독이나 병도 나으니 그에게 청해 보십시오. 또 그곳에 해여분향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 잎을 물고 있으면 도끼를 막아주니 가보십시오. 어르신께 이렇게 목숨을 구하는 은혜를 입게 됐으니 큰 고마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함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곳의 산신입니다. 북파 장군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와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공명은 예물을 싣고 벙어리가 된 군사들을 데리고 노인이 가르쳐준 만안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은 촉한의 승상이 아니십니까? 높으신 선비께서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승상께서 대군을 일으키시어 남정길에 오르셨음을 들은 지 오래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곳을 찾아온 이유도 아실 줄 압니다. 맹획이 동룡동으로 숨어들어 그를 찾던 군사들이 아천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산신이 나타나서 이곳의 약천을 마시면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동룡동에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립니다. 맹물이나 샘물은 독기가 강하니 마시지 말고 땅을 깊게 파 샘을 만들어 드십시오. 뒤뜰에 가면 해여분향이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한 사람이 한 입씩만 입에 물고 있으면 독기가 몸속으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높으신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바로 맹에게 형 맹절이란 사람입니다. 놀라움을 거두십시오. 저희는 삼형제이나 제 동생인 맹획과 맹우는 성격이 거칠어 망화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곳에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천자께 말씀드려 공을 이곳의 왕으로 받들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 이곳으로 숨었습니다. 어찌 부귀를 탐하겠습니까? 공명은 맹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샘을 파 마실 물을 마련하고 해야 문양으로 장기를 이겨낸 총나라 군서들은 동룡동에 이르렀습니다. 공명이 무사히 서북쪽 길을 넘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배측을 논하던 타사와 맹획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합니다. 서쪽 21번째 동주 양봉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이웃 군사들까지 도우러 왔으니 이번 싸움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제가 거느리고 온 군사는 날랜 군사 3만으로 철갑을 입고도 험한 산봉우리를 아는 듯 오르니 총나라군 수십만은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런 날 잔치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 곧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싸움터에서는 즐거움이 많을 수 없다고 했지만 자리가 냉랭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칼춤을 잘 추는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춤을 추게 할까 합니다. 만족 여자들 수십 명이 나와 춤을 추니 잔치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그때 양봉이 맹획을 포박하게 됩니다. 맹획 형제와 타사대왕이 결박되자 춤을 추던 여자들도 달려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맹획은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양봉이 꾸민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봉은 사로잡은 세 사람을 데리고 총나라군의 진지로 갔습니다. 제갈량은 싸우지 않고 맹획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남만 땅에 머물면서 민심을 거두려 한 것이 결실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공명은 양봉과 그 아들들에게 후한상을 내린 다음 맹획을 불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항복하겠느냐? 이번에도 당신의 힘으로 나를 잡은 게 아니오. 동족끼리 다퉈 이 지경이 된 것이니 죽이려거든 어서 죽이시오. 싸워서 진 것도 아닌데 어찌 마음으로 항복하겠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너를 살려주마. 군말을 수습해 승부를 결정짓되 그때 사로잡히고도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너뿐 아니라 부족까지 목을 벨 것이니라. 공명은 또 맹획을 풀어주었습니다. 맹획은 말을 타고 헐레벌떡 도망갔습니다. 102번째 이야기. 그런 술법을 깨뜨릴 물건을 가지고 왔소이다로 이어집니다.